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7월도 이제 어느덧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굉장히 더위가 극심한데, 우리 또 내비게이션 공부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쭉 해오고 있는데, 이제 경기 북동 지역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동에서 이제, 포천, 연천, 동두천 그쪽 지역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조금 더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 점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번 숙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금요일 날 한번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임금님 그 순서 다 아시죠? 네, 네. 수정됐습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좋은 점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좋은 점이 뭔가를 잘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내가 어떤 기억하고 싶은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만드는 것이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점이 뭐냐? 우리 여기 보면 다 뭘 쓰고 있냐면 번호를 쓰고 있어요. 0번부터 이렇게 갖고 죠 그래서 여기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쓰는 번호는 공통적으로 한다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0번에서 9번까지. 9번. 네, 0번부터 몇 번까지요? 9번까지. 9번까지예요? 10번까지. 9번. 0번부터 99번. 99번까지요. 0번부터 99번까지란 말이에요. 그게 계속 이제 반복돼서 하는데, 그래서 0번부터 99번까지 하니까, 즉, 100개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 해시태그를 만들어갖고. 그래서 100개 숫자에 대한 해시태그를 여러분들이 딱 알고,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어떤 것을 기억할 때, 순서를 기억할 때는 더군다나 좋고요. 그렇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만들 때도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그 숙제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이 몇 대까지 있었을까요? 태조부터 시작해갖고 30대. 설종까지인가? 정순, 성철, 순종까지 있네요. 순종. 태조부터 시작해갖고 순종까지 27대 그 왕이었었어요. 조선시대 임금이. 그래서 그 27대 왕이 있는데 학창 시절에 많이 암기하셨을 거예요. 태종태세, 문단세, 이송영종, 이라고 그 27대까지 외웠는데 그거는 그냥 암기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입에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태종태세, 문단세 이렇게 쭉 하는데 그거는 차례대로는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으로 그 4대 임금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따져봐야 되죠. 이렇게. 세종. 9대 임금은 누굴까요? 4대는 좀 가까우니까 잘 기억해요. 9대 임금은? 9대 임금은 누굴까요? 세종. 성종. 예, 이게 지금 틀려요. 예종도 나오고 성종도 나왔는데 성종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장점을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딱 매칭시켜서 해놓으면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딱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0번부터 99번까지 비계지만 오늘은 하나 그냥 샘플로 0번부터 하지 않고 1번부터 하겠어요. 1번부터 10개까지. 그러면 1번부터 몇 번까지 할까요? 11번. 1번부터 9번까지. 1번부터 몇 번까지 해야 9번. 10개일까요? 9번까지. 7번까지. 혼동하지 마세요. 1번부터 몇 번까지 해야 10개가 될까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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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이죠, 10번. 1, 2, 3, 4, 5, 6, 7, 8, 9, 10까지 10개죠. 네. 자, 그러면 1번의 해시태그는 뭐였어요?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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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은요? 영희. 명이었었어요. 3번은 산삼. 여기 산삼을 싣고 계시는 김영삼 대통령.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가 할 테지만 이제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들으세요. 자, 여기 3이니까 앞에 0을 붙이면 03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김영삼 대통령의 성함이 영삼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3이 나오면 항상 김영삼 대통령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3이니까 우리가 인삼이라든지 산삼이라든지 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산삼을 막 찍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인삼 그림이잖아요. 인삼이 저는 이렇게 생긴 거 얼마 전에 하나, 2년 전에 알았어요. 금산에서 처음 이렇게 인삼에 꽃핀 거 그때 처음 봤거든요. 빨간 꽃이 이렇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3번의 해시태그는 누구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공군 공군사관학교. 사관학교예요. 공군 사관학교 또는 공사장. 그래서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하고 있는 공군 사관학교 학생들, 뭐 방학을 맞이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렇게 스토리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영어. 영어죠, 사실은 정확하게 발음하면. 근데 이제 약간 틀어지게 하면 영어 해갖고 이 오와 관련된 거는 앞에 영어를 붙이면 영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에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영어와 관련된 어떤 인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였던 인물 누구였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예, 그런 것들도 또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잉글리시 이렇게 써 있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앞에다 0을 붙이면 06이 되잖아요. 06. 그래서 여기 밑에 우리 기독교에서 0과 6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0과 6으로 이루어져서 뭐 이렇게 이제 죽으면 육신은 떠나가고 이제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06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해시태그가 만들기가 상당히 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걸 해야지 좋아요. 그래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바로바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06보다는 앞에 0은 다른 말로 0이라고도 있잖아요. 007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06인데 6의 기억은 빠뜨리고 공유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유기 또는 공유경제 이렇게 했는데 공유경제도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공유기는 여기 그림에 그렸듯이 이런 그 장비를 공유기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줌으로 공부를 하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장비가 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각자의 가정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시설이 공유기예요. 그래서 6번 하면은 공유기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앞에 공을 붙여가지고 07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첩보 영화 공을 하나 더 붙여서 보세요. 그래서 007 무슨 영화를 찍는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누구다? 제임스 본드가 대표적인 그 007의 시리즈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손흥민 선수. 예, 손흥민 선수가 이 7번의 그 등번호를 갖고 있어요. 축구 선수. 그래서 007 하면은 제임스 본드하고 손흥민을 같이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임스 본드랑 손흥민이 뭐 한다? 영화를 찍고 영화를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열은 우리 뭐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너무나 금방 알 수 있도록 팔도라면이라는 딱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 8이 나오면 팔도라면과 뭔가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9는 영구예요. 영구 또는 공구. 그래서 공구는 이렇게 뭐 공구 여러 가지 뭐 만들 때 필요한 그런 그 장비들 공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구상가 뭐 이렇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형래 개그맨이었죠. 그래서 그 연구를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면 연구가 공구상가에 가서 뭔가 일을 저지르는 그런 걸 떠올리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0부터 9까지 하니까 10개가 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조선시대 임금님 그 순서대로 기억을 할 때 1대부터 27대까지 기억을 해보시라고 했거든요. 1대부터 27대까지는 너무 많아갖고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선 1대부터 10대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0부터 9까지니까 1대부터라고 했으니까 요거 0은 빠지고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부터 9까지 했으니까
10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 부족하니까 그 다음 거 보면은 여기 10은 파스텔 그리면 되지. 뭐로 돼 있어요? 파스텔 그리면 되잖아. 십자가. 네, 십자가로 네? 돼 있죠. 예, 우리 여기 수업하시면서 집에 잡음이 또 들리는 파스텔 하나 다 그리겠지. 음소거를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음소거를 단가도 없겠네. 했나요? 할 수가 있을 그리고 텐데. 다 있으나 네. 자, 지금 이제 수업과 관련이 안 된 그런 음이 날 경우에는 그 마이크를 갖다 한번 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음소거 상태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일이 있을 때는 다시 그거를 키시면 돼요. 아니면 이게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하실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컴퓨터로 하신다면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되는데 지금 거의 아마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몇 분만 떼놓고 지금.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그래서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27대까지 있는데 27대를 쫙 외우는 건 우리 학창시절에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부대 임금님이 누구야? 5대 임금님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서 또 차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갖고 5대 누구야? 뭐 9대 누구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직접 딱 9대 누구냐 하면은 누구다. 3대 누구냐 그러면 누구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잠깐 해보면요. 해시태그 이용해서 하는 거죠. 자, 여기 영문 이제 빼놓고요. 영대라는 건 없으니까. 자, 1대 누구예요? 태조. 태조 임금이죠, 태조. 그러니까 태조 임금이 1등이다, 금메달이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겠죠. 조선을 갖다 건국한 사람이잖아요. 조선을 세운 임금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메달 감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세세. 대정, 응. 정 뭐예요? 정정, 정조. 정정. 정종. 자, 근데 이번에 해시태그는 뭐예요? 서울에서 온 영희. 서울에서 온 영희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온 영희하고 정종하고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이런 때는 조금 바꾸는 그런 이렇게 지혜도 좀 필요해요. 저는 이거 하면서 어울리진 않지만 이렇게 했어요. 서울에서 온 영희는 그대로 살리면서 말도 안 되지만 서울에서 온 영희가 정종 술을 좋아해. 말이 되나? 영희가 술을 좋아해, 정종. 소주가 아니고 정종을 좋아해, 영희는. 그러니까 이대는 누구라고요? 정정. 정정, 정종. 정정. 이대는 위에서부터 얼마 안 되니까 금방 그래도 정정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다른 거 할 적에는 이렇게 연결 안 해놓으면 한참 위에서부터 따져가지고 이제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내비게이션 겪고 공부하면서 27대까지 한번 우리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1대부터 10대까지만 해볼 겁니다. 공부를 해오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한번 그 부분을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잘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11대부터 또 20대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희가 뭘 좋아한다고요? 정정. 정정, 정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정종 임금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정종 임금님이 몇 대예요? 2대. 2대. 이대. 입에서 가깝게 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기억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스토리를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3대는 누구예요? 태조. 태종, 태종 태종, 있잖아요. 태종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우리 이 3번의 해시태그가 뭐예요? 산상. 영삼대상, 김영삼 대통령이 뭐를 싣고 계세요? 산상을. 한삼을 산상, 싣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저기 힘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세요. 지요. 세요. 힘이 세요. 자, 우리 저기 조선시대 임금님 중에서 어, 태종, 이방원 어떨까요? 힘이 세요. 힘이 세요. 여러 가지 왕자의 난도 일으키고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역사에서 보면은.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막 산삼 드셔갖고 이렇게 원기왕상한 것처럼 태종 이방원도 아주 멋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아주 일가견을 쌍을 이루는 그런 임금님이에요.
그래서 태종은 이제 3대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3대니까 위에서부터 뭐 3개 뭐 그런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금방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 태종 이방원이에요. 그 다음에 4대는 누구예요? 세종. 세종 임금이잖아요.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 두 분을 꼽는다면 누구예요? 세종대왕. 세종 음, 양군. 문과 쪽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학문 쪽으로 한다면 누구? 세종. 세종대왕. 세종대왕. 무 쪽으로 얘기한다면, 무관 쪽으로 얘기하면, 장군. 응?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성노동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렇게 두 분이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위인이세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그 세종로에 그 동상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한쪽에는 어. 세종대왕 그 저기 동상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성노동 장군. 이순신 장군 그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을 우리는 가장 큰 그 우리나라의 위인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자, 자, 세종대왕은 우리 한글도 만드시고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 해시태그하고 어떻게 연결할까요? 이제 학교를 만들었네. 학교 네.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세종대왕께서 여러 가지 한글도 창제하고 막 과학적인 그런 기구도 많이 발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세종 네. 그 임금 때 막 나왔던 뭐 추국이라든지 해식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기신 그런 훌륭한 분이신데 그냥 여기랑 같이 매치하고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신 분이야. 여러 가지 백성들을 위한 공사, 응? 뭐 그 저기 한글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그런 과학 기구들도 만드시고 그래서 세종대왕 임금님은 몇 번이라고요? 4번. 4번. 그러니까 몇 대 임금이에요? 4대. 4대. 4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임금 때는 세종대왕 때는 우리나라에 하는 공사들이 이루어졌어요. 공사. 공군사관학교는 거기까지 안 갔지만 어쨌든 많은 공사를 그 당시 벌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문종. 해시태그 문종. 아, 해시태그 영어. 영어예요. 영어인데 여기 5번째 해당하는 5대 임금에 해당하는 분은 누구예요? 문종. 문종이죠. 문종. 그럼 문종하고 영어하고 어떻게 연결할까요? 문종. 이거 이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꾸미셔야 돼요. 그런 거를. 문종. 문학. 하나? 문종문이요. 외국 영국에 가서 학생들하고 엘리자베스 만날 만나다. 때 영어를 잘했다. 영어 잘했다. 외국 문종임금이 영국에 가서 학생들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났다. 어쨌든 나중에 그거 기억나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냥 해시태그가 그렇다라는 거는 기억하시고 스토리를 조금 만들어 본다면, 그거는 이제 해시태그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억지스럽게 이제 한 그런 부분일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억지스럽게 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라 했는데, 제가 이걸 할 때, 아니, 문종이 5대라는 걸 어떻게 할까? 영어하고 뭐 관계있다. 문종이 영어를 특별히 잘한다. 뭐 이렇게 아무리 저게 해도 생각이 안 나서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영어는 몇 형식으로 돼 있어요? 문장이? 영어의 기본 형식이 몇 형식까지 있어요?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어요. 보이. 오형식? 그렇죠. 오형식. 5형식이잖아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한 세대들은 그 문법 때문에 많이 버린 세대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문법보다도 대화 위주의 그런 영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시험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문법만 가지고 해서 막 부사가 위치가 어떻고 의문사가 뭐고 관계대명사가 뭐고 막 이런 것들 공부를 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외국인이 앞에 있으면 대화를 거의 못하고 벙어리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아무튼 영어의 기본 형식이 5형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보면 그 기본 5형식도 이제 늘 생각나지만 여기 이제 그 문종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어의 문장. 영어 문장이 5가지 형식이 있다. 그래서 문장인데 문종하고 장하고 종하고 조금만 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여기엔 끌어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저기 할 적에는. 그래서 문종은
영어 문장 생각해갖고 오영식이다. 그래서 문정은 5대 임금님이시다. 이렇게 기억을 했답니다. 말이 될까요? 네, 말이 돼요. 아, 예.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원수영은 천국을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이에요. 6번. 6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공무기. 네, 공유기 또는 공유경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공유기라는 거는 지금 아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이런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해 갖고 그런 쪽에서도 쓸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막 퍼뜨려서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막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공유 경제라는 말도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의미도 약간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유기는 같이 이렇게 골고루 함께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 임금님, 6대 임금님은 누구예요? 단종. 단종이죠, 단종. 단종. 그것도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를 해갖고 조금 몇 초 있다가 단종이 나왔어요. 우리 이제 지금까지 기억한 걸로 하면. 자, 그래서 단종이 이제 6대 임금님인데 단종이 6대 임금님이라는 거 단박에 하려면 또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단종은 굉장히 그 짤막하게 그 뭐가 임금님 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단종 애사라는 우리 그 역사의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그 스토리들이 많은 분이에요. 그 단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시간에 못 전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뭐 쌀 뒤주 거기에서 이렇게 기지에서, 저기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 그 역사적인 긴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막 널리 퍼지게 알리게 했어요. 자기의 죽음의 억울함을. 그렇게 알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공유기가 필요해요. 공유기가 필요하죠. 공유기가. 자, 우리 저기 대전 세종 공부할 때 공유기가 걸린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공산성. 응? 공산성. 예, 공산성이라고 했잖아요. 공주가 백제의 수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적이 침입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 산성을 이렇게 쌓은 거잖아요. 산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밖에서 외적들이 침입해 오면 외군이 서들어왔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막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성 주변에 공유기를 설치해 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마을의 이장이 마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소식 전하느라고 지금부터 뭘 방송하겠습니다 하고 막 예, 하잖아요. 마이크 예, 대고. 방송해요. 그것처럼 그렇게 커다란 공유기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단종은 그 자기의 억울한 그런 죽음, 이 세조 때문에 단종이 많이 그 힘듦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역사적인 그런 걸로 생육신과 사육신이 이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종이 그 억울한 죽음 같은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 공유기가 공육이라는 거를 이제 등장을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도 좋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한번 연결해 봤어요. 자, 단종은 몇 대 임금님이에요? 6대인데 6대 임금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대. 7대는 누굴까요? 세조. 세조예요, 세조. 세조. 세조하고 단종하고는 굉장히 뭐랄까 이 단종이 조카인가 그렇죠 아마. 세조 임금님은 하여튼 그런 작은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 그런 사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세조 임금님은 정치를 어떻게 좀 잘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좋고,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모든 사람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좋은 면만 보면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을 두고 나쁜 면만 보면 굉장히 나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 세조도 약간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 조카를 갖다 그렇게 자기 뭐랄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어찌 보면 폭정이라고 할까? 그런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세조예요.
그래서 세조는 그렇게 했지만 또 나라 그 정치 같은 거 이런 건 굉장히 안정되게 또 잘 하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랄까 연기에 능하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세조 임금님은 영화 찍는 걸 영화 배우처럼 아주 잘하셨어요. 막 가장도 하고 이래갖고 그래서 막 자기 뜻에 거슬리는 그 신하들은 이제 가만 안 놔두고 막 옷살이 시키고 귀양 보내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때 그 뜻에 저항해갖고 죽어서 자기 정조를 지킨 충절을 지킨 신하들을 뭐라 그래요? 행신, 사육시. 사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사육신. 사육진, 사육진. 죽어서 자기의 그런 그 임금님에 대한 충절을 지켜서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그래요. 하계, 응. 뭐 유흥구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 응. 그 반대로 살아서 죽지는 않고 살아서 그런 충절을 지킨 사람들이 행신, 생육신. 그러니까 네? 생육신, 생육신. 그러니까 6명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6명 살아서 이렇게 자기 그런 정절을 지킨 신하가 있는가 하면 죽음으로써 그것을 이렇게 드러낸 그런 신하들이 있다고요. 사육신. 자, 근데 세조 임금님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막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린 조카 단종을 갖다가 이렇게 처치하기도 하면서 이런 그 또 세력을 잡고 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기에 능하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를 해요? 이 일스택하고 연결시키면 영화를 찍, 영화를 영화 찍는, 촬영. 영화를 잘 찍는 영화 배우처럼 그런 것에 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세조임금은 몇 대라고요? 7대. 네. 8대. 예, 그 다음에 8이네요. 8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팔도라니. 호도라면, 8대라면 돼. 팔도라니. 이거는 뭐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8대 임금님은 누구실까요? 그것도 위에서 또 예종, 따져봐야 되겠죠? 예정. 예종, 예정이에요. 예종. 그래서 한참 이제 또 8이니까 좀 위에서부터 따져서 이제 몇 초 있다가 예종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 기억법을 했으니까 금방 하세요. 예종은, 예종 임금님은 뭘 좋아하셨어요? 팔도라니를 팔도라면 좋아해요. 좋아했어요. 임금님 중에도 참 팔도라면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종이. 자, 그 다음에 구대 임금님은요? 성종. 예, 성정. 네, 연구가 성종. 되겠는데, 시간이 막 다 돼서 지금 끊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10까지 해야 되는데, 그 뒷 마무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하시고, 금요일 날 다시 만나기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요일도 꼭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